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스위미 책을 맡게 돼서 어떤 내용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예술적인 부분도 했었고 이제 주제 의식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어, 레오 리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탐구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고 그 부분을 통해서 스위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위미의 가볍게 문법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바탕으로 그냥 스위미를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보고 1960년대 미국은 어땠고 그 전까지 레오 리오니는 어떤 작품 활동을 했으며 이걸 통해서 스위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미의 문법이랑 단어, 뉘앙스를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One bad day, a tuna fish, swift, fierce, and very hungry came darting through the waves. 이게 좀 긴데 이렇게 끊어야 돼. 어떤 날에 이 주어 튜나피쉬가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어떤 튜나피쉬냐면 빠르고 사납고 매우 배고픈 이 친구가 왔다. 근데 이제 파도를 뚫고 온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Came through the waves는 목적이랑 방향성이 없이 그냥 온 건데 came darting through the waves 하니까 돌진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치의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강조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또 랍스터. 이거는 네, 이게 전부 다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랍스터를 수식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walk about이 그냥 walk가 아니라 walk about이라고 돼 있는데 한가롭게 방향성 없이 걷는 거예요. 되게 산책하듯이. 그리고 이게 이 모습이 워럴 무빙 머신 같았다라고 하는데 워럴 무빙 머신이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이런 것부터 뭐 이런 것까지 기계까지 되게 다양한데 어떤 걸로 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좀 힘세게 힘차게 걸으면서도 한가롭게 걷는 랍스타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읽었고요. 여기서는 장어인데 어떤 장어냐? 그것의 꼬리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기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투툰 하면은 너무 모모해서 모모 할 수 없다. 기억할 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almost가 붙어가지고 겨우 기억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미가 강조했던 말이 두 문장이 있어요. Let's see things. We must think of something. 해서 두 개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근데 see는 이제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둘러보는 건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룩은 look at me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좀 봐.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let's see things 하는 거는 이제 어, 나가서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뭐가 있는지 그런 의미고요. think는 생각하던데 think of가 붙어가지고 특히 이제 계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걸 생각하는 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스위미 작품을 그냥 한번 쓱 읽어보면 이게 스위미가 1963년도 작품이더라고요. 스위미가 아이고 어, 스위미가 혼자 이제 검은색인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참치에게 잡아먹힐 때 혼자 도망을 치고 세상을 탐험을 하게 돼요.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 해파리, 그리고 가재, 그리고 물고기, 해초, 장어,
그리고 말미잘이에요. 근데 이것들의 모습을 각자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하나는 메두사다. 이 수많은 촉수들이 하나씩 움직이는 것 같은 메두사다. 그리고 워터 무빙 머신 같다. 한가롭게 걷고 있지만 세계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실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해초를 봤는데 여러 개가 보이자 숲처럼 거대하게 보인다. 그리고 장어는 꼬리가 너무 길어서 간신히 기억될 만큼 길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미잘은 마치 야자수처럼 단단하게 보이기도 했다. 라고 해요. 이 모습들이 경이롭고 또 경이로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From marvel to marvel 해가지고 너무너무 경이적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특징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각자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너무 커서 간신히 기억될 것 같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여러 개가 모이자 숲처럼 거대하게 보이고 이래서 스위미가 마주한 그 경험들을 스위미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미를 어떻게, 네, 스위미가 특히 눈이 되잖아요. 근데 스위미가 이제 눈이 됐다는 건 또 다른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비전, 라틴어 비지오에서 파생된 말인데 스위미가 눈이 됐다는 거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각적 인식, 미래에 대한 통찰력, 계획, 꿈을 제시하는 이제 친구가 됐다는 뜻이고 남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하고 공생한다는 게 프레드릭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존재들이 승리하고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1963년에 이 소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혼돈과 차별, 희망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의 대규모 비폭력 시위가 있었고요. 책이 만들어졌던 1963년도에는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되게 유명한 명연설을 했었어요. 여성 인권 운동도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경제학으로는 케인즈 경제학이 유행을 했어요. 케인즈 경제학은 가볍게 이제 얘기하면 정부가 돈을 좀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뜻인데 이게 복지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1965년도에는 대통령이 정치 슬로건을 거는데 이게 이름이 위대한 사회예요. 가난과 인종차별을 없애자. 그리고 투표권을 늘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레오 리오니는 어땠는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레오 리오니는 반유대인이라서 이탈리아를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케인즈 경제학이 너무나 유행했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는 건 케인즈 경제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지사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성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홍보 만화를 6년간 100개가 넘게 제작을 해요. 이게 레이디스 홈 저널에 나오는 레이디스 홈 저널의 홍보 만화인데요. 이 밑에 있는 거.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a woman 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작품도 했었고요. 그리고 1955년도에 프린트 편집장을 맡으면서 디자이너들이 문화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논설 같은 것도 씁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그렇다면 이 레오리오니가 생각하는 문화적 책임은 어떤 걸까? 이걸 1958년에 브뤼셀 세계박람회에서 만든 Unfinished Business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이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The Problem, The Progress, and The Goal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 지금 진행 과정, 그리고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걸 합쳐서 아직 끝내지 못한 과업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Unfinished Business라는 작품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거 마지막이 골 작품에 안에 보면은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같이 뛰어노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레오 리오니가 생각하는 미국의 인종 평화는 이렇게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너무 유명해지면서 미국 남부 지도자들의 거센 항의로 얼마 안 돼서 철거가 됩니다. 이후에 레오 리오니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959년도에 바로 낸 게 처음으로 만든 작품, 그 그림책 The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인데 이 내용이 색이 다른 두 아이가 겪는 갈등과 협동 이해예요. 저는 이게 절대로 그 인종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오 리오니는 이 작품을 그림책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좀 약간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예전 다른 작품을 만들 때보다 간섭이나 이런 것도 적고 또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수의미를 다시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검은 물고기예요. 검은 물고기가 차별 없이 빨간 물고기들과 어울립니다. 그냥 색깔만 다르다고 나오지 차별을 당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냥 빨간 물고기가 검은 물고기한테 너는 빨리 헤엄치니까 스임이라고 하자. 막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친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묘사할 때 장면 중에 Sugar Candy Rocks 그리고 Palm Tree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의미심장하죠. 이 앞에 걸 보면 사탕수수를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설탕의 원료잖아요. 그리고 사탕수수는 흑인들이 많이 이제 노예로 일했던 곳이니까요. 그리고 팜트리도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는 듯이 팜트리 같네? 말미잘이 팜트리 같네? 이렇게 야자수 같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자수는 이제 흑인 노예들이 많이 많이 잡혀왔던 카리브해에서 엄청 많이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이게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작은 존재들이 거대하게 모여서 행진하는 건 흑인들의 비폭력 시위를 떠올리게 하죠. 근데 이게 커다란 물고기를 물리쳐요. 저는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은유이고 레오 리오니만의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는 거는 당대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세대를 거듭해도 그 가치가 존중받고 재해석되는 게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위미가 바로 그런 그림책의 고전이 아닐까. 저희에게도 다른 울림을 주잖아요. 당시의 시대 정신도 담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의미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도 저는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을 향한 작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시선을 떠올리면서 감상한다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